예, 반갑습니다. 척척박사 사주 권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연월일시 큰 틀에서 한번 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자고요. 대운에서도 이제 하여튼 크게 보셔야 돼요. 육친 이게 식신이다. 이게 뭐 정제네. 예, 그냥 뭐 나 기준으로다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론 그것도 당연히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거 이전에 연월일시라고 하는 큰 틀에서 여기 이제 그 시간의 개념, 공간의 개념, 그리고 어디에 있느냐, 위치의 개념으로다가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정말 사주팔자 이렇게 뚜껑 딱 열어보는 순간 이 시기에 이러이러한 일이 이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냥 뭐 영화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싹 흘러서 이렇게 지나간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각종 신살이니 또 뭐 그 지장간에 있는 그 동태까지 같이 이렇게 읽어주시면은 그 속마음까지 다 읽어낼 수 있다니까요. 그 정도로다가 이 그 명리라고 하는 게 참 깊게 들어가 보면은 디테일하게 보려면은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정말. 잘해서 이 연월일시라고 하는 거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집을 한번 이렇게 그려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집이 있다.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주춧돌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담장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요 집을 깔고 앉아 있는 이 땅, 요게 이제 집터가 되는 거예요, 집터. 집터 자체가 나의 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평생에 걸쳐서 작용을 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주춧돌 개념이 예, 이게 이제 월이 되는데 요거는 주춧돌하고 이제 건물의 어떤 토대, 골조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월을 가지고서 이제 격을 잡는 게 너는 정관격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 반듯한 공직 생활을 하겠네, 아니면 반듯한 직장 생활을 하겠네, 또는 너는 뭐 편제다 그러면은 아유 뭐 사업해야 되겠네. 자, 이런 것들을 이 월에서 이미 이 건축물의 구조가 너는 기와집이야, 너는 뭐 스트리트 집이야, 너는 뭐 아파트야,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서 월을 보고서 이제 어느 정도 그걸 가늠을 해볼 수가 있죠. 거의 직업성으로다가 연월에 있는 걸 갖다가 이제 주로 시기적으로 연월일시 하면은 시기적으로 이제 좀 유아기, 청년기, 예, 또 한참 공부하고 그걸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는 시기다 보니까 예, 연월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오래 작용을 하죠.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예, 작용을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내가 앉아있는 주로 머무는 공간이 바로 여기가 되죠. 그래서 안방에서 리모컨 가지고서 이렇게, 안방에서 안 보지, 참, 거실에서 테레비 보고, 이게 내가 주로 생활하는 무대, 공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일이 되고, 여기 이제 담장 넘어, 여기가 이제 시가 되는데, 이 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집 앞에 도로 같은 거 이런 식으로다가 이해를 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배에다가 비유를 하면 또 배가 파도가 이렇게 막 치고 그러면은 이 파도가 시의 개념 같은 거여서 앞으로 내가 파도가 그냥 막 뭐라는 거 쓰나미 같이 높은 파도가 밀려오면은 앞으로 나의 노년, 나이 먹어서는 그런 운으로다가 오겠구나라는 걸 암시를 하고 있다고. 이 시를 갖다가 이렇게 읽어내시면. 그래서 이 시주 자리는 어떤 면에서는 인성이 이렇게 깔려 있으면은 이제 상당히 좋다 그러는데 그것도 다 명조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인성은 이제 기본적으로 주거의 안정, 직조 이동의 어떤 안정이기 때문에 예, 좀 나이 먹어서는 이제 그런 게 좋다 그러는데 그래서 나이 먹어서 이 시주짜리에 편제 정제 특히 편제 같은 경우 아이고 돈은 벌겠죠. 그냥 나이 80 먹어서까지도 막 돈 벌겠다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나중에 나의 기운 자체를 쭉 설계를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정말 건강에 아주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코 좋은 게 아니라 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물 흐르는 대로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가장 좋죠. 자, 근데 사람의 욕심이 또 어디 그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월일시를 봐 나갈 때 육친 있잖아요. 육친을 만약에 내가 기일주인데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자수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게 편제가 있죠. 근데 여기에 계수가 이렇게 또 있다. 이렇게 계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편제가 이제 두 군데 드러나 있으니까 그럼 어떤 걸 아버지로다가 봐야 되나 이럴 때 예,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나눠서 요 연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부모 형제 자리인데 연월지에 여기 드러나 있는 편제를 아버지의 별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리고 요 늦게 드러나 있는 요 괴수는 만약에 남명이다 그러면은 나중에 만날 수 있는 애인 같은 거예요. 바깥에 있는 애인. 그런 개념으로다가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이게 없다. 이게 이제 여기에 요 자체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요 괴수 자체를 갖다가 아버지의 별로다가 읽어주셔도 되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명 입장에서 내가 식상이 여기에 요 자리에 시주 자리에 식상이 없어도 이건 자식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이 뭐 만약에 이제 뭐 합으로다가 이렇게 만약에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은 요런 경우에는 뭐 기사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유가 이렇게 합을 하죠. 그러면은 요게 식상 이런 게 없어도 자식 자리하고 이렇게 합이 잘 들어있는 거예요. 짝짝꿍이 잘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여긴 저기 월주 자리하고도 또 뭐 이렇게 뭐 합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요런 경우에도 합이 잘 맞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근데 이게 만약에 충이나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어져 있으면은 이게 자꾸 부딪혀서 충은 역마기 때문에 일찌감치 내가 그 월지 자리하고 만약에 이렇게 충이 돼 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 뭐 이렇게 해수가 있다 그래서 사이 충 맞고 또는 뭐 여기도 이렇게 뭐 해수가 있어서 이렇게 충을 맞거나 그러면은 고향 일찍 떠나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내가 객지에 가서 특히 뭐 인신사회생이면은 더군다나 객지 나가서 출세 번영하는 인자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기별로다가는 이제 뭐 여기 이제 연월일시를 갖다가 연은 이제 주로 유학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연주 자리를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커서 독립하기 전에는 내 운명보다는 사실은 부모의 운에 의해서, 부모의 명조에 의해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연주 자리가 또 잘 생겼는지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체로다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두견신족 이렇게 얘기하죠. 자, 두견신족. 이런 경우에는 보면은, 요거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몸이 이렇게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다리, 팔. 자, 그러면은, 이 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몸통이에요, 몸통. 그래서 이게 머리, 그 다음에 여기 어깨, 그 다음에 몸통, 그 다음에 요거, 수족, 팔다리,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요게 이제 연월일시가 되죠, 요게. 이렇게 해서 요 부분에 만약에 충이 들어오면은 이 부분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제 신이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인이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충을 하잖아요. 그럼 요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연에 있다 그러면은 머리. 그 다음에, 일에 있다 그러면은, 내 몸통. 그러니까 뭐 소화기 계통, 대장, 뭐 위, 뭐 이런 쪽에 이제, 탈이 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시주 자리에 있다 그러면은 팔다리 수쪽에. 그래가지고 막, 저기 충 오고 뭐 거기에 형살까지 막 이렇게 같이 막 중복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형살은 뭐 다리 막 부러지고 그러면은 그거 뭐 잘라내고 뭐 찢어진 거 어떻게 하고 쎄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다시 원상태로 회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충이라든지 형 뭐 이런 거는 요 시기별로다가 두견신족 그 시기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그래서 이 건강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이들 보면은 왜 아주 막 유치원생 막 어린아이들 막 버스에 뭐 이렇게 막 그냥 횡단보도 건너다가 막 잘못되거나 막 명을 달리하고 막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막 생기고 그러는데 그게 이 연주 자리란 말이에요. 아이 때니까. 그리고 좀 더 나이 먹어서 이제 뭐 한 30대 초반 뭐 이러면은 요쪽 월주 자리인데, 이 오행이라고 하는 거로다가 건강을 보는데 이게 심하게 고립이 돼 있잖아요. 또 집중 공격을 받거나 그러면은 그게 대운에서도 막 10년, 20년 이렇게 누적이 되거나 이러면은 반드시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아주 충이나 형, 막 뭐 괴강, 백호 뭐 이런 거가 이제 저기 중첩이 되면서 요때 시기적으로 이렇게 일찍 명을 달리하거나 이렇게 많이 아픈 경우는, 이, 이 연지자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조상의 업보, 가문의 업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전부터 카르마 형태로다가 그걸 이 아이가 감당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유명을 달리하기도 하고, 왜 어려서 이렇게 많이 아픈 아이들 있잖아요. 이게 가문의 업보 같은 건데,
몇 달 전에 제가 상담한 나이가 그 30몇 살, 32세 됐는데, 이 혀에 이제 이게 암이 생겨가지고, 잘라냈는데, 자꾸 뭐 재발이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 엄마가 이렇게 병간호를 하시는데, 걔 같은 경우도, 이 연에 있으면 그 조상, 가문의 카르마인데, 이 월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나의 전생에, 가까운 내가 전생에, 이루어 놓은 어떤 카르마, 업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감당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월주 자리를 이렇게 보면은, 부모 형제 자리잖아요. 부모 형제를 사실은, 이 업에 의해서 이렇게 다 만나진 인연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누가 뭐, 나는 금수저로다가 뭐, 태어나고 싶지 않나. 근데 막 흙수저, 뭐는 뭐, 그냥 쇠숟가락으로다가 태어나고 이러는 게 그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 그거에 의해서 그 부모 또는 형제 인연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게 카르마 작용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현생 지금 이제 일에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이제 지금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사는 거가 나중에 자식한테 이게 다 이렇게 대물림이 된다 그러잖아요. 어르신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길 가다가 꽃이 이렇게 예쁘게 펴 있어도 그 꽃 하나 함부로 꺾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그 자체가 업을 짓는 거라 그래서 그 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천부, 하늘에서 나한테 부여한 어떤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현생을 살면서 직업으로다가 이거를 업상대체를 하고 살아가는데 양인, 괴강, 뭐, 백호, 또는 뭐, 인신사실, 뭐, 이렇게 센 글자들 막 깔려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업상대체가 잘 돼서 군, 검, 경, 또는 뭐, 사람을 고치는 뭐, 의료, 의사, 간호사, 또는 뭐, 공직에 계셔도 왜, 대민들 상대하면서 이렇게 직접, 민원 상담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사회복지 쪽 뭐 많죠. 또는 뭐, 이 칼, 총, 칼, 포 다 쓰는 그런 직업들, 그걸를 통해서 내가 직업성으로다가 써서 활인적덕을 하면은 그 업을 상당 부분 다 해소를 한다 그래요. 소멸을 한다 그래요. 이 인과 응보의 법칙인데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르듯이 지금 현세 나의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나의 전생이 보이는 거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나의 미래가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새가 이렇게 날개가 있는데 너무너무 새를 사랑해서 그런 식기도 어디 있었을 거예요. 새의 날개를 꺾어 내 곁에 두려 하지 말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거지로 사람인지라 제 관을 자꾸 욕심을 부리고 짝을 채우려다 보니까 이런 업의 카르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데 참 그게 이제 내 자식한테 막 건강상의 문제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내가 살면서 내가 그 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우리가 이제 연월일시를 봐 나갈 때 주로 이 연월은 인생의 전반부다 이렇게 보시고, 일시는 인생의 후반부. 그래서 내가 연월에서 내가 배우고 익힌 공부, 이런 걸 통해서, 직업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직업을 가지고 쭉 살면서 일시가 되면은, 즉, 연월은,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연은, 그 다음에, 종, 이렇게 봐서 우리가 시종일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연월에서 이룩한 거를 일시에 가서 이렇게 매듭 마무리 짓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렇게 쭉 구현하면서 살게 돼 있는데, 이 연월일시, 분류, 그 위치에 따른 시기별 이런 해석이 그래서 무엇보다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 연월일시 하면 이제 공간의 개념으로 봤을 때 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단위의 국가 또는 뭐 조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로 쳤다 그러면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어떤 광역시 개념으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청주 산다 그러면 연은 충청북도다 이렇게 보고 월은 청주시네. 그리고 뭐 일은 실제 내가 살고 있는 진짜 내 집인 거예요. 사직동이네. 뭐 이러면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 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집 앞에 도로 이런 개념으로다가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 연월일시로다가 이제 관성을 한번 이렇게 보시는데, 관을 보실 때, 위치에 따라서 이제 그 해석을 달리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이제 만약에 정일주다. 정일주인데, 요게 뭐 이렇게, 관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수국화 하니까 정관이죠. 이런 경우에는, 연지 자리, 연주에 있는 거는 보스의 보스. 나의 굉장히 높은 사장님이지. 이 사장님한테 잘 보이면은 사장님이 나를 계속, 출세 성공시키는 권력성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근데 사장님이 나의 목줄을 쥐고 있는데, 여기 뭐 내 옆에 동료나 뭐 앞에 뭐 바로 위에 상사한테 백날 잘해봐. 아이고, 사장님한테 미운털 박히면 한 방에 그냥 꽝. 근데, 여기에 있지 않고, 이렇게 바로 이제 월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자, 월에 붙어 있으면은, 이거는, 사장님한테 가서 딸랑딸랑해 아무 소용없다니까.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데 보면 회장님 얼굴 보기도 힘들죠. 삼성그룹 막 이러면은. 내 바로 위에 상사한테 잘 보이면은 이 사람이 나를 끌어주는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자가 이렇게 있어서 세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 비서실장감이라니까. 비서실장, 사장 바로 밑에, 뭐, 직함은 뭐 부장인데 사실은 상무, 전무보다 더 높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실세란 말이야.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은 그냥 잘 흘러가는데, 아니, 이게, 운에서, 이게 오화가 와서 좌우충을 딱 때려버리면, 얘가 그냥 막 흔들려버린다니까. 아, 그렇게 나를 그냥 적극적으로 그냥 아껴주시던 분이, 이게 충에 의해서 한 방에 딴 데로다가 날아가서 변동, 전직이 되거나 그러면은, 내가 이제 또, 나도 같이 불안 동요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부서 이동이라든지 또는 뭐 직장 이동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고, 이 아까처럼 이 연을 갖다가 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회사 자체가 그냥 막 사장이 앉아 있는 자리를 흔들기 때문에 그땐 진짜 내가 옷 벗고서 다른 데 직장을 갈아타야 되는 그런 형태로다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미 이렇게 있는데 이미 여기 있질 않고 여기 이렇게 있다. 뭐 이러면은 뭐 여기서도 상관은 없는데 젊어서 조직 생활, 직장 생활을 쭉 하다가 주로 이제 이런 패턴이 어디서 많이 보이느냐면은 공직 계통에서 많이 보여요. 공무원 생활 또는 뭐 쭉 하시다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여기 이제 요 천간에 관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때 그냥 감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선출직 있죠. 막 시의원 나오고 뭐 하다못해 동네 막 주민자치위원장이라도 하는 게 바로 이제 요런 시기인데 요런 패턴에서 많이 보이는데 요게 만약에 이렇게 자수가 만약에 여기 세력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명실공히 실력 행사도 되면서 이 재물의 권력성 글자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면 공직 생활 쭉 하다가 높은 데 계시다가 왜 이렇게 산하 단체에 이렇게 무슨 뭐 장급으로다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이런 패턴에서 많이 보여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 연봉도 막 그냥 막 몇 억씩 받고 막 이런 패턴으로. 근데 이게 없다 그러면은 그냥 순수하게 그냥 봉사성 감투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뭐 얼마씩 좀 뭐 시의원 해도 뭐 나오긴 나오죠. 급여 형태로다가. 근데 이것만은 못하죠. 관은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뭐냐면은 우리가 이 명을 보실 때 이 명조 내에 연월일시를 보고 그 다음에 대운이 중요하잖아요. 대운은 큰 계절의 환경, 또 사회적 환경, 그리고 내가 오래 머무는 공간 이런 개념으로다가 이 10년 단위씩 이렇게 흘러가니까 읽어주시고, 이 세운은 이벤트, 말 그대로 사건 사고가 이제 그 해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관계, 새로운 뭐 인물, 어떤 누구 사람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월우는 작은 이벤트가 되죠. 그 해의 작은 이벤트인데 요 개념보다는 월은 내가 올해 만약에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데 팔리는 운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월운을 보면은 우리가 드라마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복선을 깐다 그러죠. 이게 복선의 개념인 거야. 아, 요달에 팔릴 수 있는 에너지, 기운이 많이 뭉쳐 있네. 그러면 이게 약간 징검다리 돌 같은 개념인 거예요. 요게 이렇게 쌓여서 세운을 갖다가 열어주는, 세운의 기운이 발휘가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복선 같은 작용을, 월운이 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운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일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진 상당히 잘 맞아요. 생각보다 아주 잘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쭉 느끼는 건데, 만약에 오늘 뭐 해외에서 이제 뭐 캐나다에서 만약에 처음에 전화가 왔다면, 그 다음에는 뭐 미국, 일본 뭐, 그날은 계속 그 외국 사람이 한 서너 명씩 이렇게 그 전화로다가 상담이 들어오고, 또 오늘 만약에 그 사업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다, 뭐 부동산 매매랑 관련됐다면, 또 거의 그 분야 패턴이 쭉 오고, 또는 뭐 그 교육계통에 계시다 그러면은 뭐 교수님서부터 해가지고 뭐 나중에 그 유치원 원장님까지 막 이렇게, 그게 희한하게 최하 2명에서 3명은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니까요. 그 이론이. 이 일진이라는 게 상당히 무시 못하고, 그 다음에 그 뭐 편관이라든지 뭐 양인이 막 가세해서 그 운이 들어오는 날 있잖아요. 그럼 그런 날은, 이상하게 폴리스 만날 일이 생기는 거야. 뭔가 회사에서도 그 직장 상사가 나를 갖다가 막 힘들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자동차 운전하다가 막 딱지 끊기는 거, 왜 무인 카메라에다 찍히는 거, 뭐 이런 거 하여튼 그 한번 지나고서 이렇게 보세요. 내가 일지를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은,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맞는답니다. 근데 이제 일지는 우리가 잠자는 시간은 또 빼야 되잖아. 24시간 중에서. 한 8시간 정도 빼고 나머지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접목을 해보면은 상당히 잘 맞아요. 어떤 경우에는 만약에 사해충 한다 그러면은 해수가 들어오는 그 시간대 있잖아요. 그 밤에, 그때도 꿈자리가 막 뒤숭숭하고 막 그렇다니까. 이제 제가 정사일주인데 사해충 하고 그러는 날은 이상하게 아주 그냥 그 꿈자리도 이렇게 뒤숭숭하고 그렇더라고. 해수 들어오는 그 시간대가.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제 이민일주다. 자, 이민일주다. 이런 경우, 이거 잘 보세요, 한번. 여기 이제 간목이 이렇게 놓여 있다. 그러면은, 수생목 하니까 이제 식상이 이렇게 많죠. 식상이 이렇게 있으면 결혼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운에서, 기해가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벌써, 이 토국수 하죠. 토국수 하니까 여명 입장에서 관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관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그 운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요 일지 자리가 이제 그 배우자궁이잖아요. 그래서 인의 합으로다가 또 끌고 들어오네. 자, 그러면서 여기 이 부모가 있는 자리, 요 부모 형제 있는 자리가 요 갑기합을 또 하네. 그럼 뭐예요? 부모, 형제, 여기서 또는 뭐 가까운 친인척이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결혼이 성사되도록. 또는 뭐 중매, 다리를 놔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확장을 해서 오늘 읽어 나가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운에서 뭐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만약에 정사다. 근데 운에서 이렇게 사해충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글자를 반드시 보셔야 돼. 이 사라고 하는 글자는 그 옆에 바로 오가 붙어 있어요. 오. 그래서 제가 한번 방학 때 한번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형 왜 때려요? 그리고 작은 녀석이 나와가지고서, 못 때리게 이렇게 막는다 그랬었잖아요. 그 견인자구경을 한다고. 그럼 해는 여기 자가 이렇게 있잖아.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충이라고 하는 건 한 번 딱 부딪혀서 깨지는데, 얘를 갖다 중재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글자들이 바로, 자나 오가 되는데, 한번 보세요. 이 사가 자를 보면은, 자, 사가, 자를 보면은 요 천간에 무게합하고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합이, 견인이 쫙 된다고. 그 다음에 오하고 이렇게 해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천간에 정임합으로다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요 띠들이 내가 충이 일어났을 때 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강한 인자로다가 이렇게 중재자 역할로다가 들어온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잘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연월일시를 그냥 좀 더 폭넓게 이해하는 관점에서 사주를 보시면 무리 없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